자, 우리 교재 325페이지 한번 봅시다. 행정윤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두 번째 줄에 규범 준수 여부 밑줄, 규범을 준수했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그죠? 규범 준수 여부. 둘째는 책임 동그라미, 셋째는 통제 개혁. 책임 밑에다가 의무라고 쓰세요. 의무. 책임은 의무가 있다는 거죠. 책임은 의무가 있다는 거고, 통제는 옆에 써 있죠, 그죠? 무슨 조치? 시정 조치. 개혁은 변화죠. 더 나은 상태를 위한 변화 노력을 개혁이라고 합니다. 자, 행정윤리. 자, 개념 가시죠. 자, 행동규범 밑줄.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행정인 동그라미, 정책 사업 동그라미.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도 맞는데 정책이 윤리적이어야 된다는 것도 포함된다는 거 알았죠? 정책이 윤리적이어야 된다. 뭐 나머지 3번 가치성, 규범, 당위, 내면, 내재, 주관, 뭐 느낌 있죠, 그죠? 뭐 단어만 알면 알겠죠, 그죠? 시대에 따라서 바뀌었고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다. 강조 배경은 행정국가화 밑줄. 결정권이 증가하니까 아무래도 업무가 많아지면 윤리적 갈등이 많아지겠죠, 그죠? 됐습니다. 한편으로 세 번째, 외부 통제가 점점 약화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공무원의 내적인 윤리 정립이 중요합니다. 소극적 의미 밑줄, 하지 말아야 할 밑줄, 적극적 의미 밑줄, 해야 할. 요거 바꿔서 놓습니다. 소극 의미는 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됐습니다. 어떤 행동이 윤리적이라고 여러분 판단하는 기준은 고등학교 때도 배웠죠. 결과주의 밑줄. 상대주의죠. 쉽게 말하면 결과만 좋다면 윤리적이라는 게 무슨 주의? 결과주의죠. 결과가 상대적으로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결과를 중시한다 밑줄. 결과를 중시한다. 그러니까 내면 옆에 이제 뭐 동기와 의미, 의도는 상대적으로 무시한다는 거죠, 그죠? 동기와 의도는 무시한다. 의무론, 절대주의입니다. 절대 기준을 준수해야지 윤리적이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동기와 의도를 중시한다는 거죠, 그죠? 동기와 의도를 중시한다. 행정윤리는 결과주의와 의무론이 균형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균형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결과주의죠. 자, 여러분 자, 한번 봅시다. 결국은 어제 이제 강릉에 비가 엄청 많이 와서 좀 해결됐는데 만약에 강릉에 지금 가뭄이 계속되면 그게 공무원 책임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가뭄이 되고 있잖아. 그러면 결과주의에 하면 공무원들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공무원들이 가뭄을 동기나 의도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윤리적이다, 윤리적이 않다라는 기준이,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죠? 행정은 기본적으로 무슨 주의? 결과주의를 따릅니다, 알았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뭐 예를 들면 여러분 태풍 방지 대책을, 산불 방지 대책을 밤새도록 열심히 공무원이 했어요. 근데 너무 태풍이 강력한 게 와서 피해가 엄청 심하면 공무원 처벌해요, 안 해요? 처벌하지. 근데 동기나 의도는 좀 참작 사유로 봐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결과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의무론을 보완하기도 합니다. 90년대 이후 밑줄. 국정운영의 중심이 된 것은 공공부문의 개혁, 신공공관리의 타율적 수동적 개혁 밑줄, 공공부문의 자율성, 윤리 문제를 강조하게 됩니다. 2번 전략 성과를 강조하니까 윤리 문제. 왜냐하면 전략 성과를 강조하면 사회적 약자들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윤리적 갈등이 발생하죠. 민간 기법의 도입은 행정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저하시키죠. 자, 결정론 지향적 환경, 산출 성과를 강조하면 공익의 자율성이 저하된다. 공직에 대한 부패. 뭐 우리 맨 마지막 게 우리나라에서 문제되죠. 정치적 후원이라는 게 뭡니까? 스폰 검사 같이 이렇게 어떤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
후원을 받으면 뭐가 증가해요? 공직부패가 증가합니다. 자, 행동강령이 있습니다. 행동강령. 의에서 동그라미 2번. 자, 법, 지침서, 다양한 방식 밑줄. 그래서 이걸 됐습니다. 3번. 공무원 행동강령, 부패방지 권익위법 8조 밑줄. 우리나라의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있습니다. 알았죠? 우리나라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있다는 거 됐습니다. 밑에 보면 이제 예를 들면 윤리강령이 있고요. 행동강령이 있습니다. 어디가 더 넓은 개념 같아요? 당연히 윤리강령이 훨씬 더 넓은 개념이죠. 그죠? 윤리강령과 행동강령. 자, 우리나라의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있다. 다시 뭐라고요?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있습니다. 4번 보시죠. 행동강령은 밑줄짝 공무원의 바람직한 행동의 방향 제시 가이드라인 밑줄. 포괄적이고 보편적 내용 밑줄. 포괄적이고 보편적 내용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행동강령, 여러분 법제화의 좋은 점이 그거죠. 내가 여러분들이 방금 제가 말하기 전에는 외국 정부에서 선물 주는 거에 대해서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몰랐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알게 됐죠. 그래서 5번 사전 예방 기능 밑줄. 행동강령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으면 이거 위반하면 안 되겠다라는 무슨 기능? 사전 예방 기능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실천강령은 구체화. 다시 가장 넓은 건 무슨 강령? 윤리강령. 그 다음에는 무슨 강령? 행동강령. 그 다음에는 무슨 강령? 실천강령이죠. 표준화된 구체적 기준과 절차. 다시 표준화된 구체적 기준과 절차. 이거죠. 요거. 자, 보시죠. 몰랐지. 근데 3, 5, 10, 1, 5, 30은 너무 구체적이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해봅시다. 자, 공무원은 신분으로서 우리가 경조사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무원 돼서 결혼할 때 초기금 많이 받고 싶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업자들이 그걸 빈미로 뇌물을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건 윤리적 측면이면, 그래서 행동강령에 또는 우리 청탁금지법에는 이렇게 하지 마라 해놓고 맨 마지막에 시행령에는 얼마? 3, 이거는 이제 이게 보면 별표에 있거든요. 별표에 가면 얼마? 3만원, 5만원, 10만원, 15만원, 30만원. 이거는 무슨 강령? 실천 강령입니다. 넘어가시죠. 행정권의 오남용. 자, 무슨 측면? 소극적 밑줄. 소극적은 해야 될 행동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에요? 하지 말아야 밑줄. 법으로 다 정할 수 없는 것들이죠. 부정행위는 이거는 명백한 불법이죠. 자, 1번하고 2번을 구분해 줘야 돼요. 부정행위는 명백한 불법인데 비윤리적 행위는 금전을 수수하지 않더라도 밑줄. 금전을 수수 안 했으니까 이거는 부정행위는 아니죠. 위에 보면 부정행위는 공금 횡령은 명백하게 불법이잖아요. 그죠? 근데 밑에 보면 특정 정파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거. 옆에 한번 써보세요. 부자, 감세, 서민, 정세. 다시 뭐라고요? 부자, 감세, 이게 여러분 어떤 정책을 했는데 의도치 않게 특정 지역에는 혜택이 안 가면 그 지역 입장에서는 이 정부의 활동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겠죠. 약간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제가 한마디 하면 이재명 후보의 상고심은 다른 상고심은 1년 6개월씩 걸리는데 이틀 만에 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잖아. 언제 하는지 상관없는데 우리가 다른 것과 따져서 봤을 때 너무 이쪽은 가혹하고 빠른 결정을 했다는 거죠. 여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법으로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무슨 행동이라고요? 비윤리적. 특정 정파에는 유리하고 특정 정파에는 불리한, 특정 세력이나 계층이나 집단한테는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은 집단한테는 불리한 행동들을 우리가,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죠. 법으로 문제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무슨 행동? 비윤리적 행동. 비윤리적 행동. 법규의 경시. 입법 의도의 편향적 해석. 특정 이익의 옹호 밑줄.
특정 이익을 옹호하는 행위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해관계자 중에서 친성향, 친정부 성향 이해관계자들만 초대했으면 이거는 뭡니까? 특정 이익을 옹호하는 행태죠. 그죠? 됐습니다. 산림청은 산림의 여러 목적 밑줄. 근데 환경보호와 개발이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이익이 있을 때 산림청은 환경개발업자들의 입장만 들면 이거는 편향적 해석이죠. 그죠? 편향적 해석. 불공정한 인사, 무능, 실체의 은폐, 무사한 일. 딱 봐도 전부 다 공무원이면 해야 될 행동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입니다. 넘어가시죠. 자, 4번. 윤리규범의 법제와 장점, 신뢰 재고 체크, 객관적 기준 제공, 이게 중요하죠. 윤리적 감수성. 그래서 사전 예방하거나 사후에 대처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법제화를 단점이 뭐예요? 통일적 기준의 설정 어려움. 이게 말이 됩니까? 4, 5, 10, 1호, 30. 나는 선물해주고 싶을 때 우리 집에서 직접 재배한, 나는 우리 집이 무등산이라서 무등산 수박 100만 원짜리 해주고 싶잖아. 근데 너무나 획일적으로 1호, 4, 5, 10, 30. 나같이 많이 먹는 사람은 요즘에 그래서 이제 공무원 후배 선배들 결혼식 이제 거의 없지만 가는 게 엄청 부담스러워요. 호텔에서 결혼식 하면 일단 호텔에 스테이크 놓으면 일단 10만 원 정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 이상 못해 공무원이면 5만 원 이상밖에 5만 원밖에 못 하잖아. 근데 내가 10만 원짜리 먹기 좀 그러니까 음식을 또 얼마만큼 먹을 수 있어요? 3만 원만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 사실. 나는 뭐 공무원도 아니지만 가끔씩 생각해 보면 야 이게 너무 법제화가 좋긴 한데 물론 얼마 해야 될지 모를 때 4, 5, 10 딱 생각하면 기준은 제공해 줘서 좋긴 한데 뭐 하긴 하죠. 그죠? 프라이버시 침해 맞죠? 너무 형식화됩니다. 맞죠? 이게 법에 있는 것만 딱 준수하면 내가 윤리적 업무는 다 했다라는 식의 나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OECD 국가들에서는 행동 강령. 자, 우리나라 행동 강령은 법률의 형식. 우리는 행동 강령은 옆에다 권익위법 쓰시고 위에 있죠. 권익위법. 권익위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행동 강령은 권익위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죠. 밑에 나와 있네. 그죠? 한국의 행동 강령. 이건 밑에다 대통령령이라 쓰세요. 대통령령이거든요. 대통령령은 부패방지 권익위법. 이게 이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인데 약칭 부패방지 권익위법입니다. 알았죠? 부패방지 권익위법 8조. 8조까지는 안 나왔어요. 자, 우리나라 행동강령은 무슨 법에 근거한다? 부패방지 권익위법.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부패방지 권익위법. 자, 여러분 다시 아까 제가 법률에 개미지옥에 빠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벌써부터 느낌이 쎄하죠. 자, 다시 어떤 법에 있느냐? 그 법의 내용이 뭐냐? 이게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죠? 행동강령은 무슨 법에 근거한다? 부패방지 권익위법. 자, 갑니다. 헌법, 봉사자 체크. 7조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정치 중립 헌법도 있습니다. 자, 갑니다. 국공법, 성실, 복종, 직자린탈 금지, 친절 공정, 종교 중립, 비밀 엄수, 청렴. 자, 청렴은 뭐 별표. 자, 공무원은 동그라미. 관계 있든 없든. 다시 뭐라고요? 그러니까 내 상관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자, 상관에게는 정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정여받아서는 안 돼요. 왜 정여를 금지하고 있습니까? 승진을 대가로 뇌물을 준다고 볼 수 있죠. 다시 상관한테는 뭐 하면 안 돼요? 정여하면 안 되고 모든 공무원이니까 상관한테도 정여받으면 안 되고 부하한테도 받아도 안 되고 동료한테 받아도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 직속 상관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이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구청에 일하는데 본청에 아니면 중앙정부에 내가 한 번도 일면식 없는 사람이 갑자기 야, 너 우리 할아버지가 숨겨놓은 손자여서 야, 우리가 인마 8촌이야 이러면서 어떻게 10억을 준다. 아주 감사하지. 그지? 받고 싶지? 근데 그분이 공무원이면 받으면 돼, 안 돼요? 이건 방금은 전혀 받으면 안 되지. 왜? 어떤 공무원한테도 전혀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정려하는 거는 누구한테? 상관, 직속 상관이 아니라 모든 나보다 계급이 높은 직무와 관련이 있든 없든이니까, 그죠? 모든 상관한테는 뭐 하면 안 돼요? 증여하면 안 되고, 어떤 공무원한테도 뭐 받으면 안 돼요? 증여 받으면 안 됩니다. 자, 외국 정부 동그라미, 영예 동그라미, 훈장이라고 쓰세요. 훈장. 영예는 뭐다? 훈장. 훈장 옆에다가 CF 해놓고 선물 쓰시고 공직자윤리법 선물 신고 외국 정부 정확하게는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둘 다 무슨 정부예요? 외국 정부죠. 외국 정부로부터 훈장 받으면 대통령의 허가. 우와, 무슨 허가? 대통령의 허가. 알았죠? 됐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도 똑같은 규정이 있어요. 됐습니다. 품위유지. 보통 이제 품위유지 위반으로 가장 많이 걸리는 게 뭐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얘기하는 공무원들이 불륜을 저질렀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 공무원들의 불륜을 저지르는 건 하지 말아야 될 행동 맞아? 해야 될 행동도 아니지만 내 말은 공직윤리는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불륜을 저지르는 거는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잖아. 내가 그래서 불륜을 저지르는 건 아니야. 옹호하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불륜을 저지르는 게 공직 직무수행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품위유지 위반으로 많이 징계합니다. 그러니까 알아두시고 영리행위 금지, 겸직금지, 집단행동금지, 정치활동금지. 옆에다 정당가입 쓰시고 정당가입 금지. 선서 의무가 있습니다. 13개가 있다, 그죠? 13개. 하나 틀렸네, 그죠? 공무원의 의무는 몇 개? 13개입니다. 하나씩 다 놓을 겁니다. 재산 공직자윤리법 별표. 등록 동그라미. 등록은 4급, 공개는 1급. 자, 시작. 등록 1급, 공개, 죄송합니다. 등록 4급, 공개 1급. 시작. 등록 4급, 공개 1급.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9급 공무원이 4급까지 올라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뭐 옛날에는 많이 가능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어떤 면에서는 재산 등록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죠? 공개는 몇 급? 1급입니다. 자, 선물, 수수, 신고. 맞죠? 국고기속이라 쓰세요. 국고기속. 자, 취업 제한 됐죠. 등록 의무자. 다시 등록 의무자니까 등록 밑에다가 몇 급 이상? 위에 있잖아요. 등사01. 이렇게 합시다. 다시 등사01. 시작. 등사01. 그러니까 등록 의무자와 같으니까 취업 제한 의무자는 몇 급 이상? 4급 이상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4급으로 퇴직하거나 5급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4급으로 퇴직하면 나중에 내가 어디 민간기업에 취업하려면 내가 퇴직전 몇 년 동안? 5년 동안 일했던 업무나 기관과 유관 업무면 취업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자, 몇 급으로 퇴직하면? 5급으로 퇴직하면 그런 취업 제한 대상자가 아니거든요. 등사01. 시작. 등사01. 자, 이해충돌 방지 의무. 다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있는데 이해충돌 방지 의무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식 백지 신탁입니다. 주식 백지 신탁. 공개 의무자 쓰시고 옆에다가 공개 의무자. 공개 의무자 가로 열고 몇 급? 등사01. 가로 열고 1급이라 쓰시고 이렇게 옆에다 또 콤마 찍고요. 공안 있죠? 1천 쓰시고 1천 쓰시고
물결 표시 3,000 쓰시고 물결 표시 5,000 쓰세요. 1,000 물결 표시 3,000 물결 표시 5,000입니다. 쓸데없이 깊게 나왔죠. 자, 다 보세요. 법률에는 자, 우리 지금 무슨 법? 공직자윤리법에는 백지신탁. 예를 들면 갑이라는 공무원이 1급 공무원이에요. A라는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번에 내가 인허가를 결정하는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 국민들이나 공익적 관점에서는 C가 타당한데 B로 인허가를 해주면 B의 주식이 오르면 내가 가진 B의 주식이 올라요. 그럼 지금 내가 업무 수행해서 내 사익 관점에서는 B를 선택해야 되지만 공익 관점에서는 뭘 선택해야 돼요? C를 선택해야 되죠. 공익과 사익의 갈등, 무슨 충돌? 이해 충돌이죠. 자 보세요. 그럴 때 가장 좋은 거는 뭐겠어요? B라는 이 주식을 팔아버리면 되죠. 그러면 이해 충돌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 싫은 사람은 자 보세요. 이 주식을 백지신탁위원회에 맡깁니다. 그러면 이 백지신탁위원회가 이 주식을 심사를 해서 이해 충돌이 발생한다 싶으면 이걸 다른 주식으로 바꿔서 이 백지신탁위원회에서 관리를 해줘요. 다른 주식으로 바꾸면 이제 이해 충돌이 없어지죠. 이해하셨죠? 그런 거죠. 근데 이 주식 가격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너무 깊게 나왔죠. 공직자윤리법에는 이에 백지신탁 대상이 되는 주식이 최소 얼마? 1,000만 원 이상이고 최대 얼마 이상? 5천만 원 이하인 주식인데 대통령령에는 얼마? 3천만 원으로 돼 있어요. 알았죠? 3천만 원도 나왔고 1,000만 원도 나왔고 5천만 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135야. 알았지? 135입니다. 135 꼼꼼하게 나왔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부패방지 권익위법에는 내부 고발자, 공직 내부 밑줄, 내부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비실명 대리 신고도 가능해요. 알았죠? 옛날에는 무조건 실명으로만 가정했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내 동료 승진 경쟁자인 동료의 내부 비리를 투서, 익명으로 고발해가지고 상대방을 제거시키는 나쁜 목적으로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무조건 뭘로 한다? 실명으로 했는데 요즘에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알았죠? 옆에다가 공익제보자 써보세요. 민간인 쓰시고 민간 부분 쓰세요. 부패. 민간인이 민간 부분 부패를 다시 뭐라고요? 민간인이 민간 부분 부패를 신고했을 때는 무슨 제보자인다? 공익 제보자. 이거 답이 나와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 이게 나중에 면접에 물어보면 이걸 꼭 이걸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면접에 맨날 내부의 비리를 알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당연히 처음에는 자진 신고를 유도해야 되겠죠. 계속 하다가 안 되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내부 고발 어디 해요? 검찰, 경찰, 감사원 어디? 여기 있잖아. 부패 방지 권익위법에 왜 규정하고 있겠어요? 이 업무를 누가 담당하니까? 부패 방지 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담당하거든요. 내부 고발 어디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제보 어디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합니다. 알았죠? 국민권익위원회 합니다. 비위면직자 취업 제한 됐습니다. 옆에다가 전오 후 오 쓰시고 전오 후 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공직자윤리법에 동그라미 4번 취업 제한은 등록 의무자 밑에 4급 되어 있죠. 옆에 공간 남아있죠. 전오 후 3 쓰세요. 전오 후 3. 다시 뭐라고요? 전오 후 3. 요거 지금 요겁니다. 요거 아까 안 하고 넘어갔죠. 공직자윤리법에서 취업자는 전오 후 3인데 비면직자 취업자는 전오 후
95 됐습니다. 부패방지권익법 아까 동그라미 3번 행동강령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다? 부패방지권익법. 4번이 재밌습니다. 감사 청구는 부패방지권익법에 권익이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한다? 감사원. 너무 쉽게 감사 청구니까 누구한테 한다? 감사원에 한다. 다시 뭐라고요? 감사 청구니까 누구한테 한다? 감사원에 합니다. 청탁금지법 부정청탁금지 옆에다가 예외 쓰시고 땡땡 공개적으로 여기 핵심 단어입니다. 다시 뭐로? 공개적으로 뭘 하는 거는 무슨 청탁이 아니다? 부정청탁이 아닙니다. 부정청탁이 아니죠. 자, 8조 금품수수 갑니다. 3, 5, 10, 15, 30. 다시 뭐라고요? 3, 5, 10, 15, 30. 3만 원은 뭐? 음식. 아, 죄송합니다. 이게. 정말 죄송합니다. 5입니다. 5. 5, 10입니다. 5, 10. 아직도 내가 입에 너무 익어가지고 두 번째 암기하면 이게 문제예요. 그죠? 너무 습관적으로. 작년인가 재작년에 바뀌었습니다. 그죠? 갑니다. 5, 10. 다시 말하고 5, 10. 나중에 쉬는 시간에 다 바꾸세요. 알았죠? 다시 우리 기존에 두 문자 싹 지우고 다 갑니다. 5, 10, 30. 5, 10, 15, 30. 시작. 5, 10, 15, 30. 5, 10, 15, 30. 5, 10, 15, 30. 5, 10, 15, 30. 5, 10, 15, 30입니다. 행동강령, 국민권익위법 8조 그죠? 공무원 관장 이해충돌 방지법 됐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밑에다가 자 직무 관련자 쓰시고 옆에다가 사적 이해 관계자 쓰시고 하살표 직무 관련자나 사적 이해 관계자를 확인하면 자 갑니다. 제척해야 됩니까? 기피해야 됩니까? 회피해야 됩니까? 금세 또 까먹는 거 아니지? 야, 맞았어. 질문이 뭐였어요? 직무 관련자 사적 이해 관계자 썼죠? 내가 일을 하다가 상대방이나 또는 직무 관련자나 사적 이해 관계자임을 확인했을 때는 공무원은 뭘 해야 되지? 그렇습니다. 옆에다가 회피 신청 쓰시고 다시 직무 관련자나 사적 이해 관계자임을 알았을 때는 무슨 신청을 해야 된다? 회피 신청. 부동산 직접 취급 쓰시고 밑에다가 직접 취급 모든 직원 옆에 부동산 취득 시 신고 업무라 쓰세요. 이건 아까 말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 기관 전부 다 알았지? 또 우리가 이해충돌 방지법에 있는 게 뭐라 했어요? 사적 채용 쓰시고 사적 채용 공용물의 사적 사용 공용물의 사적 사용 나중에 뒤에 다 있습니다. 퇴직 공무원 접촉 신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몇 개 더 있는데 첫 번째 게 가장 중요하다. 첫 번째 게 가장 중요하다. 자 갑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그냥 넘어갈게요. 알았죠? 자 갑니다. 그 다음 자 공직자윤리법입니다. 등사공일 시작. 등사공일 이걸 다 외워야 되는데 3번 4급 이상 별표 7번 대령 동그라미 9번에 총경 동그라미 소방정 동그라미 자 대총정 시작. 대총정 다시 뭐라고? 대총정. 등록은 몇 급 이상? 4급 이상인데 자 군인은 뭐 이상? 대령 이상. 경찰은 총경 이상. 소방은 소방정 이상. 알았죠? 대총정 시작. 대총 요거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어. 대령, 총경, 소방정입니다. 됐죠? 넘어가시죠. 시행령에는 3번 4급인데요. 구호 보시죠. 지금 330페이지 구호 보시면 그러니까 법령에는 총경인데요.
9번 보면 경정, 경감, 경의, 경사까지. 경사가 여러분 행정으로 치면 한 8급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러분 경찰 계급 중에 가장 낮은 계급이 뭐예요? 순경이죠. 그 다음에 경장, 그 다음에 경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경찰은 더 넓은데 시행령으로도 한 번 나와서 한 번. 우리가 그냥 한 번 넣은 건 넘어갑시다. 한 번 확인하고 소방을 넣고 그래서 11번 봐요. 국세청, 관세청은 7급까지야. 원래는 기본이 몇 급인데? 4급인데 국세청, 관세청은 왜 7급까지인지 아시겠죠? 많잖아 여러분. 그런 데는 이런 게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넘어갑시다. 자, 다음 페이지. 공개 동그라미 1급 동그라미. 자, 중장 동그라미. 윤정, 중장이면 별이 몇 개야? 별이 하나면 장군에 준한다 그래서 준장이라 그래. 준장. 그 다음에 별이 2개면 여자분들은 어려운데 남자분들은 이게 너무 많이 군대 갔다 와서 그지? 소장이라 그래. 다시 뭐라고? 소장. 3스타가 뭐야? 중장이야. 중장. 포스타가 대장인데 우리나라에 포스타가 6명밖에 없었잖아. 요번에 6명 싹 다 잘렸잖아. 비상계엄 때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지? 됐습니다. 그래서 중장, 치안감, 소방정감. 다시 뭐라고요? 옆에 옆에 여러분 자 보세요. 1, 2, 3, 4 써있죠? 그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줘야 되는데 등록 쓰시고 중장 옆에다가 대령 쓰세요. 중장 옆에다가 대령 쓰시고 치안감 옆에다가 총경 쓰시고 소방정감 옆에다가 소방정 쓰면 되죠. 자, 그리고 오른쪽 빈칸에 중치정감. 다시 뭐라고? 중치정감. 다시 뭐라고요? 위에다가는 대총정. 다시 뭐라고요? 생으로 저는 외웠습니다. 아, 이거 외웠는데 힘들었어요. 제가 볼게요. 자, 대총정, 중치정감. 시작. 대총정, 중치정감. 다시 대총정, 중치정감. 대령, 총경, 정, 소방정. 몇 급? 4급이죠. 그죠? 4급이잖아요. 그죠? 중치정감, 중장, 치안감, 정감은 소방정감이죠. 옆에 몇 급? 1급이죠. 대총정은 무슨 의무자? 등록 의무자. 공개 의무자는 중치정감. 다시 뭐라고요? 중치정감. 그래서 그러니까 공개가 원칙이 아니라 비공개가 원칙이죠. 그죠? 그러니까 1급, 2급, 3급, 4급이 다 등록을 하는데 몇 급만 공개해요? 1급만 공개하니까 공개 의무자는 공개가 원칙이에요? 예외예요? 공개가 예외죠. 공개는 1급만 하니까. 넘어갑시다. 등록재산에 지식재산권 밑줄. 지식재산권도 가능하고요. 6번이 중요하죠. 비트코인도 등록해야 돼요. 여기 있죠. 이제 가상자산 별표. 2023년이니까 김남국 국회의원 사건 아니에요. 그죠? 가상자산도 뭔 대상이다? 등록 공개의 대상이다. 넘어가시죠. 외국 정부 몇 달러? 4달러. 웃을 때까지 할 거야. 4달러. 웃을 때까지 할 거야. 4달러. 웃을 때까지 할 거야. 몇 달러? 100달러입니다. 몇 달러? 100달러. 됐습니다. 국고 기속 쓰시고 거기 신고하고 인도해야 된다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고하지 마세요. 국고 기속입니다. 취업 제한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밑줄. 밑에 퇴직 전 5년 됐죠. 됐습니다. 그래서 퇴직 옆에 그냥 단순하게 뭐요? 전, 오, 후, 3. 시작. 전, 오, 후, 3. 됐습니다. 예외 보시면 이제 거기 취업 심사 다시 뭐라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그죠? 없다라고 취업 승인을 하면 취업이 가능해요. 전면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야. 알았지? 근데 전혀 관련 없는데 예를 들면
군인으로 퇴직한 사람이 저기 어촌에 가서 뭐 유관단체 일하려고 하면 아무 국방하고 아무 관련이 없죠. 그런 경우에 아예 취업 심사를 받을 필요도 없어. 알았지? 여기 보면 3년간 소속해였던 부서 동그라미, 업무 동그라미. 그러니까 방금처럼 군인이 농어촌에 가서 취업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 국방부하고 아무 관련 없죠. 그죠? 자기가 했던 업무도 아니죠. 그런 경우에는 취업심사 대상이 아니야. 알았지? 뭐와 뭐가 걸릴 때 퇴직 전 5년 동안 내가 일했던 부서나 내가 했던 업무와 유관한 공직 유관 단체에 뭐 하려면 취업하려면 밑에 무슨 심사? 취업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다. 이해충돌 방지 의무 밑줄. 요거는 무슨 법에 있지 않다? 이해충돌 방지법에 근거하지 않고 무슨 법에 있다? 공직자 윤리법에 있다. 다시 무슨 법에 있다? 공직자 윤리법에 있다. 백지신탁. 공개 대상자니까 몇 급? 1급. 까먹었죠? 대총정입니까? 중치정감입니까? 중치정감이죠. 중치정감. 됐습니다. 이거 넘어가고 1천만 원 동그라미, 5천만 원 동그라미. 현재 대통령에는 몇 천만 원? 3천만 원 돼 있으니까 아까 했죠. 그죠? 1 물결 3 물결 5 맞죠? 1 물결 3 물결 5입니다. 자, 백지신탁위원회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해충돌이 없는 주식으로 변경하는 제도. 공직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거 아니에요. 알았죠? 여기 아까 경우에는 요 비주식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걸 자기들이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지. 갑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갑이 지정하는 다른 주식으로 변경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알았죠? 됐습니다. 운동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등록 의무자와 공개 의무자 표현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6. 부정청탁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걸 약칭 청탁금지법이라 그러고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는 것은 무슨 법이에요? 김영란법이죠. 그죠? 시험 문제에 김영란법의 내용이 아닌 것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알았죠? 다시 무슨 금지법? 청탁금지법. 정식 명칭은 뭐다? 부정청탁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부정청탁하면 안 되는데 예배 보시죠. 공개적으로 밑줄. 공개적으로. 밑에 공익 목적,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이건 이제 정치가들 때문이죠. 그죠? 다시 뭐라고요? 공개적으로 뭔가를 요구하는 거는 부정청탁이 아니에요. 알았죠? 그리고 공익 목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뭐도 아니다? 부정청탁이 아닙니다. 요거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이건 너무나 쉽잖아. 그지? 밑에 금품수수입니다. 다시 무슨 금수수? 금품수수. 명목, 직무 관련 밑줄, 여부 밑줄. 명목 관계 없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직무 관련 없이 줬다는 말도 이제는 해당이 안 돼요. 알았죠? 그래서 1회 100만 원, 1년 내가 아까 잘 말했다. 다시 뭐라고요? 1회 100만 원, 1년 300만 원, 초과 3년 3천만 원. 알았죠? 3년 3천만 원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 자, 한번 이런 경우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민원인이야. 내가 사업하는데 인허가 신청하려고 왔는데, 해필이면 신청자가 옛날에 나하고 엄청 도움을 많이 줬던, 내가 도움을 많이 받았던 학폭 가해자가 아닌 사이가 좋아. 서류에도 문제가 없는데 얘가 내가 너 있잖아, 너 엄청 도와줬잖아. 내가 사업 성공해가지고 너 엄청 수소문했는데 이제 찾았구나. 내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다. 내가 그냥 옛날에 대한 내 감사함의 표시다. 좀 받아줘. 이렇게 어떻게 해요? 람보르기니 우르사를 하나. 현우야, 람보르기니 안 좋아하냐? 포르쉐로 바꿀까? 다 좋아해? 너는 람보르기니 뭔지는 알아? 알았어. 그럼 그냥 내가 그냥 감사한 표시니까 결혼했냐? 결혼했어. 와이프. 요번에 무슨 목걸이? 베르사체 목걸이? 김건희가 받았던? 하여튼 그런 한 티파니 500만 원짜리 목걸이를 하나 선물해 줬어요. 어때? 옛날 같으면 이런 게 부패로 안 걸려들어. 왜?
직무와 관련하지 않고 내가 그냥 선의로 줬다라고 하면 옛날에는 이게 법의 판결을 받을 때 벗어날 수가 있었거든요. 김영란법의 무서운 점은 직무 관련 여부와 명목과 아무 상관없어. 다시 이제 뭐 직무 관련상 안 따져, 알았지? 뭐 내가 생일 선물을 줬다, 내가 과거에 도움을 받아서 은혜에 대한 감사함, 이런 거 명목 안 따져. 무조건 돈 주면 무조건 뭐 한다? 얼마 넘으면 한 번에 100만 원 넘으면 처벌을 하고 1년에 얼마 넘으면 300만 원 넘으면 처벌을 해요. 근데 선생님 그러면 99만 원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처벌을 해요. 벌금이 아니라 조금 약하게 처벌한단 말이야. 기준점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제가 아까 잘못 말했는데, 그죠? 우리나라 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50만 원, 30만 원 정도는 봐줄 여지가 좀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처벌이 약하다는 거는 안 하는 건 아니지만 100만 원 이하는 조금 봐줄 여지가 조금 그래도 이게 대충 무슨 뜻인지 알겠지? 100만 원 여러분 이하를 받아도 처벌합니다. 근데 약해요. 그건 시험에 안 나와, 알았지? 자, 한 번 얼마? 100만 원, 1년 300만 원. 근데 외우기는 쉬워요. 처벌도 33이지. 33. 3천만 원 3년. 맞죠? 3천만 원 3년. 8조 2항을 봐야 돼요. 중요합니다. 직무 관련하여 별표. 대가성 여부 불문하고 1항이 정한 금액, 1항이 정한 금액 얼마예요? 100만 원, 300만 원이죠. 이하의 금액을 받으면 안 돼요. 왜 그래요? 왜? 이거는 직무 관련해서는 일체의 돈도 받으면 안 되죠. 위에는 직무 관련 여부와 명목이 무관하니까 약간의 봐줄 여지가 있는데 직무 관련해서는 땡전하니 받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1항 이하의 금액이라고 한 거야, 알았지? 이걸 그냥 바꿔서 해석하면 어떠한 금품도 수수하면 안 된다. 직무 관련해서 대가성 여부와 불문해서 어떠한 금액도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다시 직무 관련 1항 이하 금액. 다시 말하고 직무 관련해서는 1항 이하의 금액도 받으면 안 된다. 됐습니다. 과태료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금품 수수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소속 장관에게 동그라미 서면 신고. 다시 소속 장관에게 무슨 신고? 서면 신고.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일천하는 도중에 야 친구 반가운 사실인데 내가 화장실 급해서 화장실 갔다 오기로 했는데 얘가 안 받을 것 같으니까 슬쩍 화장실 책상 안에 넣어놓거나 또는 슬쩍 뭐 이게 위에 올려놓고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 가버리면 얘 갔는데 나중에 발견했어. 어떻게? 에이, 그렇게 고마운 날에 쓱 넣어야 돼? 이럴 때는 소속 장관한테 무슨 신고? 서면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자, 금품 수수 금지. 거기 거기 첫 번째 칸에 음식물 3만 원 나와 있죠. 옆에 칸에 동일인데 지워주시고 동일 지우고 5만 원 쓰세요. (5만 원) 썼으니까 5만 원 동분 체크, 밑에 5만 원 체크, 하반 10만 원 체크. 그 다음에 농수산물 얼마? 15만 원. 명절 얼마? 30만 원. 그래서 갑니다. 5, 10, 1호, 30 시작. 5, 5, 10, 1호, 30 시작. 5, 5, 10, 1호, 30 맞죠? 5, 10, 1호, 30 상품권은 여러분 뭘로 봐줘야 돼요? 상품권은 선물은 여러분 자 친구 결혼할 때 내가 축의금을 낼 수도 있고 선물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축의금하고 선물은 정성이 좀 들어가 있지만 선물도 축의금의 대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선물도 얼마? 5만 원. 선물도 얼마? 5만 원. 하와는 여러분 만드는데 좀 기초 재료가 좀 많이 들잖아요. 하와는 얼마? 10만 원. 10만 원. 농수산물도 15만 원 올랐는데 우리 농가들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얼마까지? 명절에는 얼마까지? 30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갑니다. 뭐라고요? 5, 10, 1호, 30. 다시 마지막 한 번 더 하고 넘어갑시다. 시작. 5, 10, 1호, 30. 다시 5, 10, 1호, 30. 부정청탁 다 넘어갑시다. 근데 선물 범위가 포함해서 제외로 바뀐 거는 제외는 얘는 돈으로 안 친다는 거예요? 유가정권? 그렇지. 유가정권은 금액을 확정하기 좀 힘들잖아. 넘어갑시다. 1호부터
15호까지는 시험에 안 나와요. 넘어가죠. 알았죠? 다시 334페이지 부정 제5조 부정청탁 금지에서 해당하지 않는 행위는 2호 공개적으로 동그라미 3번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공익 목적 밑줄 그럼 딱 봐도 아시겠죠? 그죠? 넘어갑시다. 부패방지 권익위법입니다. 다시 무슨 법? 부패방지 권익위법. 자, 부패행위에 대한 1호 동그라미 1번 부패행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공직자 동그라미, 직무 관련 동그라미, 지위 또는 권한 남용 동그라미, 법령 위반 동그라미, 자기 동그라미, 자기, 제3자 이익 도모. 다시 뭐라고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하는 행위. 나에 보면 맨 끝에 재산상 손해 밑줄,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가 부패 행위고요. 다목은 가목과 나목을 은폐,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자, 고개 한번 들어봐요. 우리가 같은 부서야. 내가 과장이야. 여러분이 직원이야. 그러니까 나는 부패한 공무원이야. 뇌물 받고 하는데 여러분이 너무 안 받고 깨끗하게 사면 내가 너무 마음이 불편하잖아. 그지? 같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좀부터 불러서 어떻게? 3명을 격파하면 안 되니까 각계 불러서 한 잔 마시자 그래서 차 해가지고 이제 막 정신이 몽롱할 때 어떻게? 그 업자를 불러가지고 준을 이제 만나게 인사시켜주고 준이 집에 갔는데 술을 깨고 옷을 딱 벗었는데 온갖 곳에 막 5만 원짜리가 깔려 있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다 그렇게 해서 내가 다 했어. 그러니까 그래 이양 나도 받은 거 열심히 받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이제 우리가 다 이제 뇌물 부패를 저지르면 우리 모두 행복하잖아. 그래 맞지 그런 거지, 그지?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은 돈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패 맞는데, 자 보세요. 내가 뭐 했어? 야 업자 소개받아. 그걸 권유하거나 강요하거나 이런 거. 나는 내가 돈을 안 받았잖아. 직접 난 다르게 받았지만 나는 부패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원래는 아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놈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목을 넣었어. 다시 뭐라고? 부패를 권유, 제한, 유인, 강요하는 놈도 부패 행위로 처벌받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신고 의무 바로 실명, 비실명 대리 신고 가능 별표.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고발자요? 내부 고발자. 2번 비위면직자 취업 제한은 어떻다? 전, 오, 후, 3. 다시 뭐라고요? 전, 오, 후, 3. 다시 뭐라고요? 전, 오, 후, 3. 전 동그라미 5. 후 동그라미 몇 년? 죄송합니다. 전, 오, 후, 5. 다시 뭐라고요? 전, 오, 후. 요거는 두 가지 포인트에서 시험이 나옵니다. 알았죠? 비위면직자는 무슨 법? 부패방지 권익위법. 전, 오, 후, 5다. 나머지 A, B, D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요. 알았죠? 자, 공무원 행동강령은 무슨 법에 근거한다?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근거합니다.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근거하죠. 공직자 윤리 헌장은 2016 공무원 헌장 별표. 공무원 헌장 2020년까지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 안 나옵니다. 자, 공익 체크, 투명 체크, 공정 체크, 창의성 체크, 전문성, 적극적 밑줄, 다양성 밑줄, 민주행정 밑줄, 청렴 동그라미, 건전한 상식 밑줄. 이런 것들이 공무원 헌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이하게 뭐가 규정되어 없어요? 능률적이다라는 것이 규정이 없죠. 그죠? 그 다음에 형평하다는 단어는 없죠. 능률적이다, 형평하다 이런 것들은 없다는 거죠. 이해충돌입니다. 실질적 이해충돌 밑줄, 현재 발생 밑줄. 외견상 이해충돌은 예를 들어 공무원의 사적 이익이 부적절하게 공적 의무의 수행 영향 미칠 가능성, 미칠 가능성 밑줄. 아직 현재화되지 않은 상태죠. 잠재적 밑줄,
미래의 밑줄. 실질적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거고 잠재적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우리 외견상은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아직 발생하지 않은 거고 잠재적인 것은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을 말합니다. 자, 이해충돌 방지법 됐죠? 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 감사원 다 되고요. 지방자치단체 체크, 교육행정기관 체크, 공직유관단체 체크, 공공기관 체크. 자, 초등, 중등, 고등 됐죠? 다 됩니다. 알았죠? 대학 교수 되는데 이것만 기억하면 돼. 언론인은 아니다. 다시 뭐라고요? 언론인은 아니다. 이해 충돌입니다.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익 밑줄 공정, 청렴, 직무 수행 저해. 이해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것. 사적 이익 때문에 공정한 직무 수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때 우려되는 사항이 무슨 충돌이다? 이해 충돌이죠. 직무 관련자 밑줄. 가나 다라가 있는데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해서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밑줄. 나의 직접적으로 밑줄. 다 계약 체결 하는 거. 이거는 직접적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거죠. 그죠? 라에 보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어떻게 받는 사람? 직접적으로 받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내가 예를 든 게 뭐예요? 인허가 신청한 사람. 밑에 사적 이해관계자 재밌습니다. 자신, 가족. 아시겠죠? 사적 이해관계자. 자신, 가족. 예를 들면 아까 이렇게 내가 피지할 데가 없네요. 그죠? 아까 제가 있고 우리가 인허가 신청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했는데 얘가 이제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라고 세팅했잖아요. 그죠? 근데 피해자가 내가 아니라 내 와이프일 수도 있잖아. 그럼 내 가족하고 이 사람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게 아니라 무슨 관계자예요? 사적 이해 관계자죠. 사적 이해 관계자. 나에 보시면 공직자 자신, 가족이 임원, 대표자, 관리인, 사회이사, 다 대리, 고문, 자문 이 정도까지만 봅시다.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다시 직무 관련자는 직접적으로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그죠? 직접적으로. 사적 이해관계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 말하고. 다음 페이지. 이해충돌 방지법 주요 내용. 자, 가해 바로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 안 경우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 관련자가 무슨 이해관계자? 사적 이해관계자 안 경우에는 무슨 신고? 회피 신청 발표. 맞죠? 회피 신청. 직무 관련자나 이해관계자는 무슨 신청? 기피 신청.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얘들은, 여러분, 자, 얘들은 도움을 준 사람은, 옛날에 내가 얘한테 도움을 많이 줬으면 내가 굳이 무슨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기피 신청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자, 보세요, 여러분. 회피 신청은 강행 규정이야. 하여야 하고라고 돼 있죠. 기피 신청은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가해자면, 학폭 가해자면 해야 될 거고, 내가 도움을 주면 안 하면 너무 좋겠죠. 상대방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공무원은 꼭 해야 됩니다.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 밑줄. 업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자, 보세요, 이거. 모든 직원들이 알았죠?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를 말하는 거지 직접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하는 거 아니야. 알았지? 그러니까 LH 직원이면 싹 다야. 싹 다. 됐습니다. 전삼 밑줄 내용 공개. 고위공직자로 취업하는 사람은 임용 전 3년 동안에 민간 부분 업무 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는 너무 뻔한 얘기니까 넘어가시고 바에 보면 진하게 해놨죠. 가족 채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너무 뻔한 얘기고 아도 너무 뻔한 얘기고 아도 공용물에 사적 사용하면 돼? 안 돼요? 뭐 비행기, 선박, 차량들 사적 사용하면 돼? 안 된다? 너무 뻔하죠. 자 보시면 뭐죠? 여러분 직무수행정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갈 뭐 주식 투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3자한테 야 이거 주식 사 이거 하는 것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습니다. 넘어가시죠. 이렇게 돼 있고 요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잠깐 쉬었다가